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고 일어나는 재앙,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.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, 그리고 공유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이번에 제대로 정부와 여당 편을 들어서 안 그래도 나락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더 추락시켜버린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시 갑 지역구를 아들인 문석규 씨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나요? 문석규 씨는 실제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정부시 갑 지역구의 상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. 그런데 최근 그런 문석규 씨가 본인 주소지는 의정부시에 둔 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공간으로 전입하도록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선거를 앞둔 전국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22일 복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 씨는 2017년까지 아들이 반포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. 문석규 씨의 아들은 2018년 1월 의정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 전학했다가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할아버지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의장 공간으로 전입해 한남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올해 용산구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라 합니다. 이 정부의 도덕성을 보면 위장 전입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 소식을 들으니 참 기가 찰 뿐이네요. 현재 문석규 씨는 영글북스라는 출판사의 대표이사로 있는데요. 이 영글북스의 법인 등기에는 문 씨가 2006년 이후 주소지를 의정부에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즉 배우자와 두 자녀만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며 세대 분리를 한 것인데요. 물론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. 하지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해서 표를 받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녀 교육 문제에는 저렇게 주민들 뒤통수를 때리는 짓을 하는데 그 어느 누가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?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 문희상 의장 측은 한 언론에 문석규 씨의 주소지는 의정부 본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. 의정부에 있는 서점 경영 때문에 본가에 주소지를 남기고 왔을 뿐 서초구에서 의정부로 출퇴근했다라는 해명을 하면서 결혼하고 줄곧 의정부 본가에서 문 의장을 모시고 살다가 둘째를 낳자 서울 서초구로 분가했다. 2018년 1월 다시 의정부 본가로 이사했다가 6개월 후에 의장이 공간으로 입주하자 며느리가 연로한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공간으로 들어가 산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. 여기에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주소지만 의정부 해놓고 자녀 교육은 강남에서 시킨 것에 대해서도 서초구에 살 때는 문 씨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. 출마를 결심한 것은 2018년 문 의장이 의장직 단선 이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만 서울로 보낸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궤변도 애써 덧붙였지만 이미 전말이 다 드러난 이상 의정부시 주민들을 소위 말하는 개돼지 취급한 위선자라는 딱지는 쉽게 벗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문석규 씨가 출마하려는 의정부시 갑 지역구는 구 시가지라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거기에 주민들이 문석규 씨를 뭐라 생각할지 궁금해지네요.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정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. 문희상 의장 부자가 싸질러 놓은 게 너무 커서 문석규 씨를 그냥 공천했다가는 선거에서 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래서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실수를 넘기시고 정계 은퇴를 눈앞에 두신 분의 말년 행보가 참으로 추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. 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문희상 의장같이 든든한 뒷병이 되어줄
할아버지가 없는 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. 아니,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가 문석균이 아니라서, 조국이 아니라서 너무도 미안한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제 아들이 커서 이렇게 너무나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대를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워야 할 때 저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